페이지가 137페이지입니다. 신청의 대위인데, 대위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토지 이동이 있었는데 소유자가 안 하게 되면 대신하는 것을 대위 신청으로 합니다. 대위 신청할 자격이 4명이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자가 공공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더라요. 여기 나오는 지목이 8개가 나올 겁니다. 지목이 도로가 있나요? 네, 도로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부고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혈도용지가 있는데, 여기는 가능한 한 외워두세요. 3번 나오니까 이게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시작. 도하, 제구, 유수, 학철 8개 외워놓고, 이걸 한 번 더 써먹는 게 어디가 써먹느냐? 옛날에 배울 때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 건축물이 있더라. 지상 건축물을 권리에 분할할 수는 없지만 예외 규정 4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법원 확정 판결 받으면 건물 물리에 분할할 수도 있고, 공공사업 시행할 때도 가능하고, 사업주 경계 결정할 때도 가능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선 따라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리에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던 부분에서 공공사업이 지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지목 외워놓으시면 2번 써먹었네. 한 번 더 써먹는 것이 앞에 배울 합병할 토지는 원칙 신청 의무가 없지만 예외 규정 신청할 의무가 2가지가 크게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하고 또 하나가 공공용 토지가 총 11개 지목이 있더라. 그럼 이 8개 지목에다가 3개를 다 합병이 돼버려요. 합병 지목은 따로 못 외우니까 여기서 외워버려야 돼요. 8개에다가 합병할 지목은 몇 개예요? 11개가 나오는데 3개를 넣으시면 돼요. 공원에다가 공당용지하고 체육용지만 넣어 11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외우고 들어가셔야지 좀 편해요. 합병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부터 먼저 외우는 거예요. 도하, 제구, 유수, 학철 8개에다가 공공체 더 합병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8개, 3개 합이 몇 개 되더라? 8개 더하기 3개 하니까 11개 합병이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외우는 게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편한 대로 외우시는데 제가 볼 때 외워두시면 편해요. 나중에 3번 써먹으니까. 2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이 토지를 관리한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 3번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는 이 주택을 사업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관리인이 없을 당시에는 아파트 입지 및 전원의 공동소유니까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도 신청할 자격 인정해 주므로 이게 3번째 자격이고, 4번째 경우는 민법 404조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어서 4명이 대위 신청할 자격이에요. 요 4개 가지고서 24회 때 한 문제를 걸었는데 답은 쉬워요. 그때 답이 됐던 것이 주차 건물 관리인. 여기 주차 건물 관리인 있어요? 없잖아요. 주차 건물 관리 주차 벤더 잘 받으면 되는 거지. 신청할 게 없다 보니 그렇게 나왔던 기출 문제다 보니까 4명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넘어가시면 지적공부의 정리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공부 정리라는 것은 토지이동이 발생했다거나 소유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에 따라 대장 등을 정리할 때가 지적정리라고 부르는데, 먼저 나온 것이 대상은 보니까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을 땐 새롭게 작성할 것이고, 변경이 가능한 변경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울 건 아니에요. 집원을 변경합니다. 그럼 지적공부 새롭게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옛날 집원은 폐쇄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게 되고, 복구하는 경우 새로 만들어줘야겠죠. 신규 등록도 새로 만들고, 등록조는 새로 만들고, 분할 새로 만듭니다. 근데 합병이나 지목 변경 같은 경우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합병은 더해주고 없어질 것이고, 지목 변경은 지목 하나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건 변경하면 되겠지만 변경 못하는 것들은 전부 다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적공부 정리 방법인데, 1번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2번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 작성하는 것이 작성의 기준인데, 신규 등록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게 되면 소관청 내에서 미리 만드는 것이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그럼 토지이동은 뭘 만들래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가 될 것이고,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는 작성하는 것이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됩니다. 근데 과거에 한번 나오기를 소유권자 변동이 생겨서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할 때, 지금 뭘 정리한대요?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틀렸죠? 소유권은 소유자,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이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 소유권 정리가 이쪽에서 문제가 여러 번 나왔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어디가 우선이냐?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그 소유권 마치는 과정이니까 보시고 풀자고요. 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이제 등기가 있고 대장이 있을 경우에 등기와 대장은 반드시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50번지 토지고 지목이 전이며 면적이 100제곱미터 나온 토지가 있다 가정을 하고 대장에도 똑같이 상계동 나와 있고 지번이 50번지고 지목이 전 면적이 100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 일치하고 있죠? 일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갑이 있고 여기도 갑이 있다요. 이건 뭐 상식으로 이해하시길 바래요. 시험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기본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 땅을 갑이 을에게 파는 경우에 을이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건물 샀을 경우에 잔금 치르고 법무사에 등기 맡겼죠.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필 정보 받은 을 입장에서 구청 가가지고 내가 토지를 취득한 자니까 대장의 소유자 바꿔주시오라고 신청한 분 계세요? 토지를 사시고 집을 사시고 등기만 했지 구청 가가지고 대장 신청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대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가 끝났을 경우에 등기소에서 지체 없이 대장 소관청에게 소유권 바뀐 사실을 통지해 줍니다. 주인 바뀌었다고.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통지받은 내용대로 소유권 을로 변경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인 거지 우리는 토지를 구입한다거나 건물 구입한 다음에 대장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줘요. 그럼 대장은 신청할 필요가 없다요. 그럼 신청해도 받아줄까요? 신청도 받아줘요. 예,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아까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신청도 받아주지만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는 게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지금처럼 일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 표시가 다른 경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등기부상은 똑같이 상계동이 나와 있고 지번이 50번이 나와 있고 지목이 전 면적이 100 나와 있던 가정은 똑같이 기재하고 대장에는 상계동 나와 있고 지번이 50번이 똑같고 지목이 대로 나와 있고 여기 면적이 100 나와 있는 경우에 지금 토지 표시가 면적이 틀릴 수도 있고 지번도 틀릴 수도 있고 다 틀릴 수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은 것이 지금 지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지목이 다른 상태에서 소유자 갑 여기도 갑이 있더라. 똑같이 기재하고서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끝났습니다. 등기가 끝나게 되면 등기 끝난 사실을 똑같이 알려주겠죠. 통지가 똑같이 들어오게 되면 위하고 아래 똑같은 상황이지만 틀린 게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요게 틀린 거예요 지금. 불일치가 발생한 겁니다. 여기 똑같이요. 똑같으면 정리한 것이 여기 불일치가 발생할 때에는 통지받은 내용대로 을로 소유권을 변경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불일치가 몇 개가 발생했어요 지금? 토지도 틀리고 소유권도 틀리죠? 토지 여기 지목은 전 되고 여기는 을로 등기했지만 을로 못 고쳤으니까 지금 소유권을 맞추는 과정인데 소유권은 물권이다 보니까 물권의 뜻이 바로 물건에 가진 권리의 뜻이에요. 그럼 물건이 먼저 확정이 돼 있어야지만 소유권을 정리할 수 있다 보니까 얘를 먼저 맞추기 전까지 소유권을 정리할 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얘를 먼저 맞추고 얘를 나중에 맞추는 게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목부터 맞추라고 거꾸로 대장소관청에서 등기소로 알려줍니다. 소유권을 못 고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불부합의 통지라고 부릅니다. 또는 불일치 통지를 말 쓰는데 불일치 통지할 경우 또 불부합 통지할 경우에 이제 시험 문제 2번 나오기를 등기소로부터 소유권에 관한 사실을 통지받았다야. 통지받았는데 등기부랑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지적소관청 해야 될 조치는 이게 문제입니다. 소유권을 정리하고 통지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정리 못하고 통지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정리하지 못하고 통지한다가 여기 정답이 되어서 2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리 못하고 통지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부합 통지. 여기까지가 지적법이에요.
여기까지 책 읽어보시고 그 다음 절차 설명드릴게요. 교재 보시니까 이제 139페이지에서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권의 변경사항은 항상 등기부가 우선이다 보니까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 전산 정보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신나게 떠들었지만 소유권은 뭘 보고 정리해라? 등기부 보고 정리할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번에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부합이란 말 나오는데 일치하면 정리하겠지만 지금처럼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의 통제에 이 통지를 뭐라고 부르더라? 불부합의 통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적부합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 뒤로 발생하는 것들은 등기법입니다. 요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그 불법 통지 누가 받을까? 등기관이 받겠죠? 등기관 해야 될 조치입니다. 등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지목이 뭘로 먼저 바뀌어야 돼? 요게 대로 바뀌어야 되죠? 대로 바뀌는 등기에 대해서는 원칙은 소유권자가 1개월로 신청할 의무사항이에요. 옛날에 배울 때 기억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등기법에서 토지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1개월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하게 되면 건물의 경우만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따라붙고 토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토지는 신청 의무만 있는 규정이지 과태료가 없어요. 그럼 소유자가 1개월로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 대로 등기할 게 있는 이 등기를 소유권자가 1개월로 등기 신청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직권으로 지목을 대로 변경을 해버려요. 그럼 대로 바꿨다는 얘기는 요거 해소했어요, 지금? 해소했죠? 근데 소유권도 맞춰야겠네요. 대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통지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럼 통지해주게 되면 소유권을 을로 변경하는 게 1년의 과정인데 지적법의 경우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여기까지 지적법이니까. 이 뒤로 등기법입니다. 여기는 안 나오니까 이런 과정을 때 마치는데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소유권을 마치러 통지받았더라. 등기부랑 대장의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고 통지하는 거 뭐라고 부르더라? 불부합 통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와 부합 여부 확인인데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권의 일치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고 확인했더니만은 불일치가 발생했더라. 이 말을 가지고 따져보게 되면 등기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부랑 지적공부 일치 여부를 따져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등기부가 있죠? 아까 그럼 등기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해요? 직권이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니까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소유자와 이양기인에게 일치에 필요한 신청 등의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다 해서 결론 파트가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이 엮여 나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이제 수수료인데 이 경우 일치 여부 조사할 경우에 등기부 등본 발급받는다거나 열람할 때 수수료 받을 것이냐 무료로 해주느냐 당연히 무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은 잠깐 놔두시 3번부터 먼저 볼게요. 신규 등록은 앞서 배울 당시 등기부가 있더라 없더라? 등기부가 없다 그랬습니다.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신규 등록자의 경우는 소유권 등록할 때 소관청이 직접 소유자를 조사해서 등록을 해주더라. 조사가 되면 좋으려면 조사가 안 될 경우에는 이때는 무주의 땅은 국가로 간다고 배운 게 있으니까 국가로 가는 것이 바로 2번 위에 거예요. 자리가 밖에 있으면 정확하게 맞았는데 밖에 있어서 그래요. 소유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는 국유, 재산법상 총괄청 또는 관리청 나와 있죠. 이 총괄청, 관리청이 두 글자 국가입니다. 국가 땅의 경우는 관리부처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국가의 도로 누가 관리할까? 국가의 도로는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문화재는 문화재청, 예부근용지는 국방부 이렇게 다 관리처가 있듯이 관리처가 바로 총괄청 또는 관리청입니다. 어휴 오랜만에 한 번 얘기해서 맞췄어. 자 빙고 파이팅. 그럴 경우에 이 관리처들이 소유자 등록이 안 된 땅이 있을 때에는 등록 요청할 수가 있고 소유자 조사가 안 될 때에는 국가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 과정입니다.
그럼 앞서 배운 내용을 좀 풀어놓은 것 뿐이에요. 신규 등록자의 경우 소관청에서 조사 등록해주되 조사가 안 될 땐 누구 땅이더라? 국가로 간다를 2번을 뽑아놓은 것 뿐이니까 같이 놓고 보시면 되고요. 하다음에 소유권 정리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생략할게요. 안 보셔도 상관없고요.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지적정리 통제란 말 나오는데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 통제에서 문제가 21회, 23회, 24회, 25회 4번 연타로 냈어요. 올해 또 낼까요? 네? 안 낼 것 같아요? 나 낼 것 같은데 또? 한 군데서 계속 내는 이유는 내는 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군데 계속 낸다는 얘기는 자기 좋은 데만 내요. 좋아하는 데만.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올해 또 지문 달고 나올 테니까 나온 맞히세요. 자, 지적정리 통지라는 것은 자 대장 등을 정리한 다음에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주라고 통지입니다. 왜 통지해줄까 소유자에게? 항상 이유를 알면 돼요. 이유는 대장 바뀐 사실을 소유자가 모르고 있으니까. 지가 지대장 바뀌는 걸 왜 모를까 그러면? 지가 신청 안 했으니까. 그럼 대장이 정리가 되긴 정리가 됐는데도 직권 정리했다거나 또는 사업 시행자 신청했다거나 다른 제3자가 대위 신청한 때에는 소유자가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대장 지가 모르고 있다 보니까 알려주기 위한 걸 통지라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가 신청한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럼 통지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사유 보니까 토지 소유자 신청이 없어서 통지 대상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했대요? 직권. 지적소관청 지번을 변경한 경우도 모르니까 알려줘라. 복구한 경우도 모르니까 알려줄 것이고 직권으로 토지를 말소하는 경우도 모르니까 알려줘라예요. 그 도시계획사업부터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모르겠네요. 또 제3 대위 신청한 경우도 모를 것이고 행정구역 개편 바뀐 점은 알려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8번에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한 때 등기를 촉탁한 경우 다 모르다 보니 알려주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럼 다음 중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답은 딱 하나예요. 소유자가 신청한 때. 그 8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 갔어요? 근데 그걸 내면 틀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안 내고 내는 것은 죄송하지만 이 통지 시기를 내고 들어옵니다. 그 통지 시기에서 4번 나온 거예요. 통지 시기가 변경등이 필요한 경우, 이거 필요하지 않은 경우 나오는데 변경등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이냐?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통지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변경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2011년도에 개정되기를 둘 다 15일이다가 15일 7일로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거 동시에 그때부터 연차로 그냥 계속 내고 있는 게 이 파트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 나오길 25회 때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 원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에 통지한다. 띵 틀렸고 24회는 30일에 한다. 띵 틀렸고 23회는 괄호 7일 15일 집어넣으라고 그게 23회에 주문되고 20일에는 조금 어렵게 나왔었는데 잘 들으세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관할 등기소가 등기 촉탁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에 통지해야 한다. 맞았어요? 등기 촉탁서가 접수한 날짜가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이에요. 그렇게 문제는 특히 주문되다 보니까 날짜만 너무 외우지 마시고 기산점 언제부터인지 거기까지 외워놓으셔야 돼요. 변경 등기 필요한 경우는 언제부터 15일이에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변경 등기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두 개 비교해서 세분하시고 또 내면은 이건 땡큐 문제입니다. 네, 오른쪽에 등기 축탁이란 말이 나오는데 축탁이란 것은 이제 칠판 잠깐 모시고 말을 풀자고요. 요거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가 먼저예요? 등기부터 먼저 했어요? 대장부터 먼저 했어요? 등기부터 먼저 했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항상 순서가 선, 등기, 후, 대장소 정리하는 것이 소유권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을 우리가 을로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 고쳤죠? 대장은 우리가 신청 안 하더라도 알려주는 겁니다. 고치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 마치는 것이고 반대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일치하고 있다가 바뀌게 되면 아까 합병 같은 경우는 먼저 어디부터 합병하실 건? 선, 대장, 후 등기죠. 그럼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바뀌는 것은 먼저 대장부터 정리한 다음에 등기를 나중에 고친 순서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라고 정반대 입장이에요? 소유권하고는 더 반대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목이 이렇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일치하고 있다가 지목을 대로 변경을 하게 되면 대장을 먼저 대로 바꾸는 것이고 바뀌게 되면 등기부도 바꿔줘야 되죠. 근데 등기가 바뀌는 것은 나중에 등기법 배우시게 되면 소유권자가 1개월 내 신청할 의무 규정이에요. 근데 1개월로 안 나더라도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다 보니까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치를 위해서 대장소관청이 등기소 지목 바뀌었으니까 지목 고치라고 알려줘야 돼요. 주인 바뀌면 알려주듯이 토지가 4개 바뀌면 또 일로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이 토지가 하나 내가 알려주는 것을 등기의 촉탁이라고 부르는 제도예요. 이해 갔어요? 그 촉탁을 통해 대장의 내용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가 촉탁인데 이게 왜 있느냐? 등기부랑 대장을 맞추기가 목적입니다. 그 맞출 목적이다 보니까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등기부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겠죠? 그래 맞추는 거니까. 두 번째는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할까요? 등기사항이 아닌 걸 촉탁을 할까요? 등기되는 사항을 촉탁을 하겠네요. 오케이? 역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이제 말을 답을. 등기부가 없으면 촉탁할 필요 없다가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토지동사유 중 등기부가 없는 것은 신규 등록. 얘는 등기부가 없다 보니 촉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12회 시험, 18회 시험, 19회 시험, 23회 시험 연타로 4번 답이에요. 그럼 얘를 뺀 나머지 토지동은 촉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촉탁 다 들어가되 뭐 하나만 촉탁 안 하더라. 신규 등록만 안 한다 잡아놓으시고 또 등기사항을 촉탁을 해라. 등기되는 사항은 4가지입니다. 토지에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지목하고 면적이 있더라. 4가지 촉탁이 들어가겠지만 반대로 등기되지 않는 것들은 촉탁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경계가 바뀐다거나 좌표 변경은 촉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과거에 15회 때 문제가 경계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15회 때 문제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변경이 있는 경우 경계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촉탁하는 사항은 4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까지만. 근데 하나 더 달게 되면 이 2가지에다 하나 더 달게 되면 소유권. 소유권의 경우는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는 거예요?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는 거지 촉탁할 사유가 아니다 보니까 답은 이 3개 중 하나가 답이에요. 이 3개 중 하나 잡아내시면 될 텐데 책 보시게 되면 밑에 촉탁할 사유에서 밑에 줄줄이 따라 붙어 있죠. 첫 번째 보니까 토지동이 있을 때 촉탁이 들어가더라. 하지만 무엇은 제외? 신규 등록은 제외입니다. 왜 제외될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두 번째 지번 변경하는 경우도 촉탁을 해라. 축척 변경도 촉탁하게 될 것이고 행정구역 개편할 때 지번을 새로 정하는 경우는 촉탁이 들어갈 것이며 등록성 오류를 소관청의 직권으로 조사, 측량한 때에도 촉탁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답을 기억하세요. 이게 답이니까. 신규 등록하고 또 경계하고 좌표하고 또 하나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촉탁하지 않으니까 주로 여기 답이 됩니다. 섞어놓게 되면 밑에 그림 보시니까 소관청하고 등기소가 나와 있죠. 토지에 관한 내용은 어디서 어디로 알려준대요?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그럼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소가 소관청. 이런 관계가 이제 요거 떠드는 요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에서 소관청으로. 토지 내역은 소관청에서 등기소로 날아가는 것이 서로 알려주는 방법이도록 기억하시면 되고요. 촉탁 절차는 생략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토지동하고 지적정리 파트고 다음 페이지 지적정리 신청 수수료의 경우는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한번 간단히 보세요.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정도 이해하시길 바라고 뭐 시험에 내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토지동하고 지적정리 파트고 이제 쭉 넘어가시면 지적 측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측량은 정의가 156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이란 지적 공부를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지적소관청이 직권 또는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측량을 통해 얻는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 구하는 거 측량 실시한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측량의 성격은 밑에 기속 측량 나와 있고 사업 측량 나와 있고, 여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기속이라는 얘기는 구속을 합니다. 측량은 측량 기술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구속을 해요. 방법은 지적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절차 지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적 기술자가 측량한 경우에 효과가 유효가 되는 것이고, 방법이 어긋났다거나 절차가 어긋났다거나 지적 기술자가 아니다 측량하게 되면 효과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방법이랑 절차와 측량 기술자 이 세 가지를 구속을 한다. 그래서 기속이란 말 나온 것이고, 두 번째 사법 측량이라는 얘기는, 사법이란 말이 지금 측량하는 목적은 토지의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 구한다 그랬으니까 개개의 소유권에 대해서 미치는 범위, 면적 경계를 정할 목적이므로 소유권은 개개의 소유권이니까 다른 말로 사법 측량 이렇게 표현하게 부르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평면 측량. 우리 지적은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죠. 언제나 수평으로 측량하는 것이 대상이 될 것이고, 측량 성과 연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측량 통해 얻어진 결과 몇 가지 있더라? 세 가지. 경계, 좌표, 면적. 물어봐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맞힌 학원이 한 명도 없던데, 그럼 측량 통해 얻어진 면적 어디에 등록할까? 등록하는 장부. 잠이 깨긴 깼는데 틀렸어요. 면적 나오는 장부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나온다. 배웠고, 경계가 나오는 장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면 또 틀렸고, 경계는 도면에만 나옵니다. 이제 밀어오셔. 좌표가 나오는 장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측량 통해 얻어진 결과 세 가지. 면적, 경계, 좌표 한 곳에 모아놓질 않아요. 면적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경계가 나오는 것은 도면상 경계라 그랬으니까 도면에 나오게 돼 있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을 해서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관하니까 측량 성과도 영구히 보존되기 때문에 측량 성과 영구성이라는 걸 붙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대중성이라는 얘기는 지적 공부 등본 발급 열람 누구나 다 해주다 보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중성 이렇게 나온 것 뿐이니까 제목 정도만 체크하실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면적, 경계, 좌표를 맞힌 학원이 없다 그런 거예요.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맞힌 학원이 있었는데, 경계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경계점 좌표 등록이 따라 나오더라고. 미끼에 물어서. 경계는 어디만 나온다고요? 도면에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측량의 법률적 효력해서 구속력, 공정력, 강제력, 확정력은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낼 부분이 아니고, 이제 지적 측량에서 이제 밑에 분류가 나오는데, 지적 측량은 크게 기초 측량이랑 세부 측량으로 구별하더라 나와 있고, 기초 측량하는 이유는 지적 측량의 기초점인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료점, 지적 도건점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말을 줄이게 되면 기초 측량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기초 측량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라고요? 지적 기준점을 정한다. 설명 다시 드릴 겁니다. 측량을 둘로 세분하게 되면 기초 측량이 있고, 또 하나가 세부 측량 둘로 세분하는데, 기초 측량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지적 기준점을 정할 목적, 설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지적 기준점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3개 있다고 배웠죠?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료점이 있고, 지적 도건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 되므로 지적 삼각점을 구하기 위한 측량이 있고, 지적 삼각 보료점을 구하기 위한 측량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적 도건점 구하기 위한 측량을 이 세 가지를 기초 측량 그럽니다. 여기다가 측량자 붙이면 돼요. 지적 삼각점 구하는 것을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 보료점 구하는 것을 지적 삼각 보료점 측량, 지적 도건점 구할 때 지적
도구점 측량 이렇게 표현시키면 이제 갖다 붙이면 이 세 가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세부 측량이라는 말 나와 있죠. 가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풀자고요. 이제 기준 측량이라는 것은 밑에 지적 삼각점 측량과 지적선거 보류점 측량이 있더라. 하는 목적은 주시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측량 지역 지형 관계상 지적 삼각점, 지적선거 보류점 설치나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측량할 것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지적 도건점 설치 또는 재설치를 위하여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점 보조점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또 세부 측량상 지적 삼각점, 지적상 보류점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나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개 측량은 왜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 두 개 측량하는 이유는 이 두 개 기준점 설치할 목적이에요. 이거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이 도고점 때문에 그래요. 이 도고점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밑에 보시니까 지적, 도고 측량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 나와 있죠. 여기 5개 지역만 설치하는 것이 규정인데, 이 5개 지역의 경우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축척, 변경, 시행지역, 도구 측량하게 되어 있고, 페이지가 158페이지예요. 윗부분에.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 지역도 도구 측량 실시할 것이며, 세 번째는 여러분 책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나와 있죠. 준도시지역 지워버리세요.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 도시지역만 놔두세요. 도시지역 내에서 측량할 때 준도시지역이란 옛날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측량 대상 지역 면적이 지적도 한 장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도구 측량을 실시할 것이며, 마지막에 세부 측량상 필요한 경우에도 실시한다 해서 요 5가지가 대상이에요. 요 5가지만 실시하다 보니까 문제를 내더라도 요거를 낼 거야 아마. 다음 지적 도구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물어보기 5개 중에 아닌 거 하나 껴들어 올 테니까 가볍게 잡아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요 지역 어떤 지역만 한대요 지금? 도시 지역만 하게 돼 있어요. 공부할 때 용도 지역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4개 있다고 배웠죠. 도시 지역이 있고 관리 지역이 있고 농림 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있다. 이 중에서 도시 지역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안 합니다. 주의하시길 바래요. 여기 5개 지역만 설치하는 것이 목적에 대해 기하시고, 세부 측량은 줄줄이 따라 붙어 있죠. 찾으셨나요? 네, 이 세부 측량 굉장히 많은데 하나 고치자고요. 첫 번째가 분할 측량 나와 있고, 등록 전환 측량 나와 있고, 세 번째가 경계 정정 측량 나와 있죠. 경계 정정 측량을 경계자 지워버리시고, 등록사항 고쳐서 등록사항 정정 측량. 경계 정정 측량이 아니라 등록사항 정정 측량 이렇게 고쳐놔야 돼요.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적 확정 측량, 축척 변경 측량, 지적 복구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밑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 측량. 바다가 된 토지의 말소 측량. 걔도 포함되니까.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세부 측량인데, 세부 측량은 다른 게 아니라 써드리고서 설명드릴게요. 이해를 위해서. 기준점 관이 뭐라고 떠들었더라? 지금 떠드는 게 기초죠. 또 기준점을 구하게 되면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의 필지마다 1필지마다 토지의 경계를 구하고, 토지의 좌표를 구하고, 면적을 구하기 위한 측량을 세부 측량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려울 테니까 여러분 교재 86페이지 가보세요. 86페이지. 말만 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86페이지 가니까 하단부에 바둑판 모양 지적도 있나요? 이제 그거 보고 갈 텐데, 그 바둑판 모양 지적도 한가운데 이렇게 해서 79에 사는 땅이 있을 겁니다. 79에 4, 지목을 대하는 땅이 여기가 사거리예요. 사거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써있고 9번 써있는 점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걸 뭐라고 배웠어요? 측량 기준점이라고 배웠죠? 네, 자, 요거 설치해주는 이유인데, 자, 여기 잠깐 보자고요. 말만 하시면 돼. 이을대 소리 측량할 때는 누구와 측량하더라도 측량, 요거 소리 측량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측량할 때 만원경 세워놓고 측량해 본 적 있어요? 그거 세우는 데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럼 이을 때 측량으로 해서 먼저 측량 위에서 구해줄 자리가 기준점 구해줘야 되죠. 요걸 구해줘야지 측량 들어가니까 요 기준점 구간을 뭐라고 부르느냐 기초 측량을 쓴 것이고 요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하나 측량 들어갈 때 얘를 세부 측량하는 것이에요. 그럼 측량의 시작은 기초 측량의 시작이다 세부가 시작이다. 기초가 시작이죠. 베이스 깔아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가 건물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사 바닥 공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사 뭐라고 불러요? 기초공사 그 뜻이에요. 그럼 측량의 시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더라? 기초측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고 기준점이 매설된 경우에 기준점을 통해서 필지마다 측량 들어갈 때를 세부측량을 하는 겁니다. 정물도면에서 기초, 세부 어떤 게 높을까? 정물도는 기초가 높다, 세부가 높다? 크게. 네, 틀렸어요. 정물도는 기초가 높은 거예요. 얘를 잘못 구하게 되면 다 잘못돼 버리니까 정물도는 얘가 높은 겁니다. 근데 세부라 말 썼을까? 말에 속은 거예요. 이 세부라의 세자가 한자로 간을 세자예요. 정물 높다 이 뜻이 아니라 이 세부란 말 쓸 때 세자가 옛날에 뭐라고 썼어요? 세발낙지란 말 쓰지 않았었나요? 세발낙지 다리가 몇 개? 에이 확 그냥 아주 그냥 퍽. 자, 세발낙지는 다리가 8개인데 왜 세발낙지란 말 썼느냐? 다리가 가늘어서. 또 충남 서천군 한산면 가면 유명한 게 한산 모시 유명하죠? 한산면 가면 모시 박물관도 있어요. 근데 가격은 되게 비싸요. 바자마 하나 사오려고 갔다가 여름에 입으려고 이렇게 반팔 하나 살라고 왔더니만 보통 돈 10만 원 넘더라. 그래서 안 사고 왔는데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되게 비싸더라고요. 더 비싼 건 새못이 더 비싸더라고. 새못이 더 가늘게 만드는 거 더 비싼데 그건 정말 뭐랄까 진짜 큰 맘 먹고 사기 전까지 남 선물을 말하고 살라면 사지. 저는 그냥 BYC 그냥 하얀색 입으려고 안 샀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시할 때 새모시란 말 쓰죠. 그 새모시가 가늘 세자예요. 이 가늘 세자 쓰는 거지. 이 정말 더 높다 있으는 아닌 거예요. 여기 기초가 뭔지 세부가 뭔지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럼 기준점 관으로 뭐라고 부르고? 자꾸 외쳐야 돼. 기준점 정할 때를 기초 측량. 그 다음에 하나의 필지 측량 들어갈 때가 세부 측량인데 세부 측량 대상이 굉장히 많죠. 그죠? 측량 대상이 잘 들으세요. 되게 많아요. 여기 뭐 없는 것도 굉장히 많죠. 여기 다 포함시켜서 복구할 때 복구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 축적 변경 측량, 받아가던 토지 말소 측량, 등록사항 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검사 측량, 기초 측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까지 해서 13가지 측량 대상이 법에 실려 있는 게 13개 중에서 하나만 기초 측량이에요. 그럼 나머지 12가지는 다 세보니까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신규 등록 측량도 세부 측량, 기초가 아니니까 등록 전환 측량도 세부 측량, 분할 측량, 세부 측량, 경계보건 측량, 세부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다 세부 측량이기 때문에 세부 측량 외우는 거 아니에요. 측량, 기초 측량 아니면 다 뭐다? 세부니까 우리 몰아놓으시면 종류가 길이 많아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오른쪽에 측량 방법이란 말에 나온 측량 방법은 6개가 정해지는데 여기는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2개만 세분하시면 돼요. 처음 나온 것이 평판 측량. 평판이란 것은 주로 도회 지적 찾으셨어요? 도회 지적은 지적도 이면도 시행 지역 측량할 때 평판을 쓰는데 평판이 측량 기자재 이름이에요. 측량할 때 여러분 책상 같은 이 평평한 판을 위에다가 측량할 때 이 평판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 평평한 판에다가 지적도와 이면도 올려놓고 측량할 때가 평판입니다. 정밀도가 가장 떨어져요. 두 번째 경우는 경위 측량. 경위는 경도와 위도를 통해 측량하더라. 이게 그 뜻인데 경도가 있고 위도가 있다는 얘기는 X, Y 좌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로 시행지역은 어디가 될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 측량할 때가 경위를 쓰게 됩니다. 정밀도는 상당히 높아요. 세 번째 사진 측량이라는 것은 옛날에 많이 했지만 지금 잘 하지 않습니다. 사진 측량은 비행기나 지상에서 사진 찍어서 측량할 때 활용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뭐가 많아요? 위성이 많다 보니까 사진 잘 안 찍어요. 그래서 가볍게 사진 측량도 이따 정도 세분하시면 되고 넘어가시게 되면
위성 측량이라는 것은 1995년도부터 무궁화기성 써올린 다음에 측량할 때가 위성이에요. 위성 측량은 GPS 설치한 다음에 측량할 때 위성 측량인데 위성이 들어서면서부터 측량 기술자들이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측량 기술자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살이 B라인이 B라인. 뭐라고요? B라인, B. 몸이 다 B라인이고 S라인이 아니에요. 왜 B라인일까? 다 살이 쪄서 배가 이만큼 나왔는데 허리를 졸라매가지고서 B가 돼버리게 다. 그렇죠? 날 보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B라인을 띄고 있는데 옛날에는 측량할 때 참 재밌는 사건이 저도 이제 수업만 들었지 측량을 실제로 해보진 않았으니까 대학원들하고 측량 그 발표하는 걸 제가 수업 들었었는데 산이 이렇게 있게 되면 측량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몇 차원지죠? 2차원의 면적 정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량 들어가야 돼. 면적을 정할 때는. 정할 때는 근데 나무가지가 서 있잖아요. 측량할 때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지금 위성 측량할 당시에는 위성 수신기를 설치하고 측량 들어가는데 방향을 딱 잡아서 일로 100m를 끄집어낸대. 평평한 대로. 여기다 위성 수신기 설치하고 여기 100m를 끄집어내가지고서 수신기 설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위성 수신기가 이제 위성을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공중으로 위성이 하루에 6번 지나간다 그러더라고. 6번 지나가려고 시간 맞춰 측량을 나간다는 거예요. 측량 나가는데 이 위성은 공중으로 15도 이상을 봐야 된대요. 15도 유지가 돼야지 위성을 수신을 하지 15도가 안 나오면 위성 수신이 안 되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나무에 가려버리면 위성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남의 나무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끄집어낸다 얘기하더라고. 끄집어내서 측량을 해가지고서 다시 거리가 나왔죠. 찍어 거리 될 거 아니에요. 찍어서 다시 뒤로 옮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측량하기 때문에 실 나뭇가지를 자르지 않는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고속버스 타고 갈 때 뒤에 저 위성 그 TV 있을 거예요 아마. 스카이라이프고 TV가 그게 다리 밑에 지나간다거나 터널 들어가면 딱 끊기지 않나요? 하늘 못 보니까. 또 도심 들어와서 건물이 서 있고 건물 옆에 지나면 끊겨요 텔레비가. 이게 15도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날 밝은 날 또는 이렇게 공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측량 설치할 요리 측량하는 것이 방법이다 보니까 되게 편해졌대요. 편해지다 보니까 전부 다 몸집이 무슨 라인? B라인이에요. 왜 B인지는 아시겠죠? 쫄라매가지고서. 어쨌든 간에 지금 측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파 광파기 측량은 주로 이제 거리 될 때 많이 쓰는 것이 전파 광파기인데 컴퓨터에다가 전파기와 광파기를 내장시킨 다음에 전파를 딱 보내고 돌아오는 시간, 광파를 딱 보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겠다가 전파 광파기가 됩니다. 지금은 더 많이 써요, 현재. 근데 이 빛이 얼마나 날아간다고 배웠어요? 1초에? 반짝하면 날아가는 거리. 20만 미터 날아갑니다. 1초에 반짝하는 순간. 소리가 날아가는 거리는 1초에 소리 1초에 340m. 옛날에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자연 시간에 번개가 번쩍하고서 1초, 2초, 3초 오르릉 꽝 그러면 3초 곱하기 340 곱해가지고 한 1km 떨어진 데 벼락 떨어졌다 이렇게 추측 안 해보셨어요? 나만 에디슨 후예야? 그래서 거리 잰 적이 있었는데 안 해보셨나 보다. 어쨌든 그게 340m 날아갑니다. 광속은 20만 미터예요. 근데 광속을 이겨내면은 타임머신이 나온다 하더라고. 실제로 물리학자들 하는 얘기가. 못 들어봤죠? 광속을 내면은 이기면은 타임머신이 만들어진대요. 타임머신을 만드는 공식은 물리학자 말로 있대요. 있는데 그 기계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저도 물리학자 얘기 듣고 나니까 내가 정상인지 걔가 정상인지 구별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물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4차원, 5차원 애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 정상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타당성이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보면 이 스마트폰 같은 거 보게 되면 이렇게 될지 누가 꿈이나 꿨을까요? 옛날에 지지직 교환 이런 전화기가 갑자기 막 띡띡 이걸로만 누가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게 되면 얼마 안 있다가 진짜 타임머신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들어지면 어디로 가시고 싶어요? 타임머신 만들면 가고 싶은데 예? 가고 싶은데 없어요? 한 번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자,
저보고 가라 그러면 저는 임진왜란 식으로 가고 싶어요. 임진왜란 식으로 가서 저 군부대 무기고 하나 털어가지고서 그 M60에다가 막 그냥 박격포 막 가져가가지고서 부산 앞바다에다가 딱 펼쳐놓고서 나다다다 해가지고서 한번 지키고 싶은 게 그러면 국사치가 나오지 않을까? 타임머신 타고 가서 자 어쨌든 간에 그 다음 맞아보자고요. 전자평판이란 말이 나오는데 평판을 전자시킨 겁니다.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흔히 평판이란 말은 주로 어디서 측량하는 거? 지적도와 임야도시 행지역이고 그 다음에 경위이란 말 나오면은 경계점자표 등록부 시행지로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 측량 방법은 안 나오니까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오른쪽에 측량 기준점 나오는데 측량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 몇 개가 있다고 떠들었었냐? 아까 3개 있다고 배웠었는데 이 기준점 누가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161페이지면 꼭대기예요. 지적 기준점이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줄여서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한 기준점이 지적기준점인데 설치권자는 줄여서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이 설치하게 됩니다.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다 몇 차원 지적이에요? 2차원이니까 따라붙는 말이 수평위치, 수평위치가 나오게 되고 그럼 지적상학점은 뭘 통해 만들었느냐? 지적상학점은 국가기준점을 통해서 따라 정한 기준점이 지적상학점이 되는 것이고 지적상학 보류점의 경우는 국가기준점 플러스 지적삼각점을 통해 만드는 기준점이 지적삼각 보류점이며 지적도근점의 경우는 국가기준점 플러스 지적삼각점 플러스 지적삼각 보류점 플러스 다른 지적도근점을 통해서 만든 것이 지적도근점이 됩니다. 더해 나가면 만들어지니까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설치 보니까 지적측량 기준점 정한 자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나와 있고 설치다가 누가 있나요?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죠. 관리해야 돼. 단 지적소관청 연 1회 이상 지적기준점 이상 유무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조사했더니만은 이제 망실되고 훼손된 게 있더라. 훼손된 게 있을 때에는 재설치가 필요하냐 폐기할 수 있냐 기준점은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냐를 보고 따져요.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재설치나 보수할 의무가 따라올 것이고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폐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줄도 치지 마세요. 그냥 다음 페이지에 기준인데 측량 기준점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지적 삼각점의 경우는 점검거리가 얼마나 나와 있어요? 요 칸 떼놓은 이유가 있는데 거리 써놓으려고 지적 삼각점의 점검거리가 지워지게 되면 얘는 2에서 5km입니다. 그럼 측량 자재 어깨 메고 걸어가는 게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근데 좀 잘게 세분한 것이 지적삼각 보류점인데 1에서 3km까지 설치하는 것이 내용이 되고 지적도근점의 경우는 50m에서 300m까지 설치하는 것이 점검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응용시켜 보자고요. 아까 요 지역만큼만은 별도로 뭘 설치하래요? 지적도근점을 설치해라요. 그 기준점의 종류가 지적삼각점이 있고 삼각보류점, 지적도근점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쉬워지느냐? 가장 큰 기준점이 지적삼각점이고 잘게 세분하게 되면 지적삼각 보류점이 되고 더 세분하면 지적도근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은 가격이 비싸요, 싸요? 개발사업 시행지역, 도시지역은 땅값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정밀도를 요하겠네요. 그래서 이전 지역은 특히 지적도근점을 더 잘게 매설해 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여기만 별도로 도근점 매설하는지 그 이유 확인할 수가 있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5개 지역을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성과의 이제 관리 및 그다음에 등본 열람이란 말 나오는데 측량 기준점 3개가 있을 경우에 이 3개 기준점의 경우 측량 성과를 관리하는 다 따로따로 보관하는데 측량 성과의 경우는 요 지적 상학점의 경우는 관리 주체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기준점이고 요 2가지 기준점의 경우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건 기준점이 됩니다. 성과 관리는 지금처럼 누가 하시느냐? 지적 상학점은 누가 하시고 시도지사, 나머지 2개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것이 기준점의 성과 관리 주체예요. 이 성과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다 보니까 등본 교보도 가능하고 열람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등본 교보 열람할 경우에 지적 상학점은 누가 관리한대요? 성과를 시도지사죠. 그럼 시도지사에게 등본 교보는 열람 신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적상각 보류점이랑 지적도건점의 경우는 소관청에게 등록요구나 열람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요것도 24의 기출 문제예요. 24의 문제에서 지적기준점 성과의 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신청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수행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적상각점은 누구한테 가시고 시도지사, 나머지 두 개 기준점은 소관청인 거지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세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는 성과 고시란 말 나와 있고 밑에 관리 나와 있죠. 성과 관리만 이해하세요. 고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맨 밑에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맨 밑에 거예요. 지적 삼각점 성과는 누가 관리하시고 줄여서 시도지사. 지적 삼각 보류점 성과하고 지적 동호점 성과는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지적 소관청이 지적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측량 성과를 누구한테 통보해 주래요? 시도지사에게. 왜? 시도지사 관리 주체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디귿번도 마찬가지죠. 지적 소관청이 오른쪽 페이지에 지형지물 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지적 삼각점 성과가 다르게 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측량 성과를 수정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럼 지적 삼각점만큼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무조건 다 통제해 주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밑에 이제 4번에 그 박스 안 보셔도 됩니다. 지적기준점 성과의 보감일 열람 나오는데 이제 1번만 기억하시면 돼. 2번 다 똑같은 말이니까 1번이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또는 측량물을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 상황점은 누구한테 가시고 줄여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시는 것이며 지적 삼각 보류점, 지적 도건점 성과에 대해서는 지적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래서 2번 똑같은 말이니까 그 1번만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까지만 체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측량의 의뢰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하죠.